이번 시간은 복지 정책의 목표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정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빈곤 완화입니다. 두 번째가 소득 분배 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서로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빈곤이 완화되는 것이 곧 소득 분배 구조가 개선되는 것이고, 소득 분배 구조가 개선되면은 빈곤이 완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빈곤 완화와 소득 분배의 정책 목표는 서로 다른 면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정책 목표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책 수단을 본다 하더라도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시 말씀해서 빈곤 완화 정책은 전체 인구 중에서 10%,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구 중에서 빈곤 계층을 한 10% 수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의 타겟이 되는 계층은 전체의 10%입니다. 그렇지만은 소득 분배라는 이런 그 정책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소득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 분배라는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빈곤 완화라는 이런 정책 목표를 가지게 되면은 전체 인구의 10%만 해당되는 이런 부분의 소득 보조 정책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원이 적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복지는 여러 가지 개념이 서로 어울려서 있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복지라고 얘기하면은 빈곤 복지를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빈곤 복지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을 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재원이 적게 듭니다. 반면에 사회보험복지라든지 사회서비스복지, 지금처럼 부자들에게까지 이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재원이 많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복지 정책을 통해서 빈곤 완화하는 이런 정책 목표는 우리가 타당한 정책 이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 국민에 대한 소득 분배 구조를 나름대로 이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그런 정책 수단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당히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빈곤 완화라는 이런 그 정책 목표를 얘기하면서 왕왕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이런 정책 목표를 무의식적으로 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정책 목표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들겠습니다. 현 상태에서 우리가 부자가 좀 더 돈을 벌게 되면은 현재 빈곤 수준에는 아무런 그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소득 불균형 수준은 아마 악화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자가 사실 우리 사이에 없으면은 우리나라의 소득 불균형 수준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부자들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의 소득이 중산층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소득 불균형 그 지표는 개선되지만은 빈곤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하든지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득 불균형하고 빈곤이라는 정책 목표는 서로
이질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 또 정책 목표에 따른 정부의 재원 수단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빈곤 완화하는 그런 정책 수로로 가야 되는데 이 소득 불균형 쪽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굉장히 전체 그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왜곡시키는 그런 결과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소득 분배,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지표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양극화입니다. 한국의 사회 구조 문제를 우리가 양극화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양극화라는 이 용어는 굉장히 이 의도가 있는 이런 용어입니다. 어떤 사회라 하더라도 소득 불균형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는 구조이므로 소득 불균형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과연 소득 불균형이 양극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것일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양극화 이런 그래도 극과 극이 존재하는 이런 이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득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런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 불균형 수준이 과연 심각할까요? 자,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가장 쉬운 방법이 국제 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선진국 혹은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이런 국가들이 소득 불균형 수준이 어떠냐를 비교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의 소득 불균형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한국의 소득 불균형 수준은 전 세계 국가를 비교해 보면은 유럽보다는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국보다는 훨씬 이 개선되어 있는 이런 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이 국가들의 소득 불균형 수준을 비교해 보면은 한국은 한 중간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과학입니다. 우리가 양극화냐, 양극화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감성적으로 혹은 주위에 지인들 몇몇이 굉장히 이 빈곤에 빠져 있다 하는 이런 그 몇 가지 이 사례를 가지고 한국 사회 전체를 진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의 전체 소득 불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5천만 인구의 소득 패턴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면 그것은 바로 과학으로서 측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국은 이 전체 국가 중에서 중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미국이 가장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가지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회에서는 그 사회를 진단할 때 양극화란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 양극화란 말을 사용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양극화라는 이것이 과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극과 극으로 이분화해서 분열과 대립과 투쟁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많이 깔렸다고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양극화라는 이런 이 패턴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이 바람직하지 않는 이런 그 사회 현상으로 얘기하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소득 불균형을 개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것 또한 상당히 허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가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소득 이 수준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일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 불균형 수준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니계수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니계수가 한 0.3에서 0.35 이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국의 전체 국가에 대비해서 중간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면은, 그럼 이 지니계수가 어느 정도 수준을 가지는 것이 타당하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이 정확한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0.25가 좋은 것인지 0.2가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지 국제 간에 비교해서 우리의 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부가 개입했을 때 소득 불균형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하는 건 적정 목표에 대해서는 이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 불균형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부작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의도되지 않는 결과이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주장을 펴게 되면은 구체적인 방향도 없으면서 정부가 이 시장에 무작위하게 개입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가르칠 때 한번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가장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입니다. 만약 빌 게이츠가 한국에 기화하려고 한다면은 한국에서 받아줘야 되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봅니다. 확실한 것은 빌 게이츠를 우리 한국에서 받게 되면은 한국의 소득 불균형은 굉장히 올라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만약 지금 0.35라고 하면은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0.4로 점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득 불균형이라는 그런 이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에서 빌 게이츠는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 발전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비록 소득 불균형인 수준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은 빌 게이츠라는 한 개인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게 되는 경제 활동 이에 인해서 한국 사회에서 가지게 되는 어떤 그 파이의 크기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우리가 아프리카의 최빈국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최빈국의 소득 불균형은 굉장히 우리가 지표로 보면은 굉장히 완만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부 못 사는 국민이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절대 빈곤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절대 빈곤에 있는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에, 아프리카의 이런 최빈국 사회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빌 게이츠가 기여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빌 게이츠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의 소득 불균형은 거의 0.8, 0.9까지 될 것입니다. 자, 소득 불균형 측면에서 보면은 이 국가가 바람직하지 않는 국가이지만은 그 최빈국 국가에 빌 게이츠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는 경제 발전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득 불균형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게 한쪽 면을 보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복지 정책도 결국은 소득 불균형이라는 이런 그 정책 수단에 정책 목표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경제 발전에 해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 서비스에 대해서 부자들에게까지 이렇게 정부가 공짜로 이 재원을 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어느 정도의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질까요? 차라리 그런 돈을 가지고 우리가 빈곤 복지에 더 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빈곤율을 더 낮출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소득 분배도 개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개방화 시대입니다. 앞으로 개방화 시대가 가지는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명이 가능하지만은 소득 불균형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개방화로 인해서 불균형이 더 악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천재들이 이 많은 재산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좋으면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먹을 수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빌 게이츠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는 이런 세상은 다시 말씀드려서 한 국가로 보면은 소득 불균형 수준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득 불균형이라는 이런 측면, 몇 개의 지표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혹은 자본주의 사회가 불안전하다, 뭔가 문제라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런 그 지표를 통해서 볼 수 없는 다른 면, 다시 말해서 그 사회 전체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한국의 경우로 한번 60년대와 지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60년대에는 사실 잘 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득 분배 구조가 굉장히 양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전부 배고팠습니다. 그 당시에 빈곤율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은 소득 불균형 60년대에 비해서는 훨씬 악화됐습니다. 자, 그런데 요 사회는 거의 뭐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60년대하고 지금하고 어느 사회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런 사회일까요? 소득 분배라는 이런 측면, 이런 지표 몇 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60년대가 더 양호한, 더 이 바람직한 그런 사회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불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 사회의 가장 밑바탕 계층에 있는 빈곤층이 어느 정도 깔려 있고 그들의 생활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회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론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 정책은 기본 구조는 빈곤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빈곤 완화의 초점에 더 나아가서 소득 불균형이라는 그런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복지 정책은 상당히 왜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이 복지 정책을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